지금 텅 빈 집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러기 아빠. 타지에 있는 가족한테 송금할 환율을 막 계산하고 있는 모습.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안쓰럽다 혹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맞아요.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오직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수하는 위대한 가장. 보통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숭고한 희생이라고 여기면서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현재의 가치보다 자녀와 가족의 미래라는 가치를 더 위에 두는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행동. 이게 우리 사회가 기러기 아빠를 바라보는 아주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기에 인간의 심리와 권력이라는 차갑고 현실적인 렌즈를 들이대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기러기 아빠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연 숭고한 희생일까요? 오늘 살펴볼 관점에 따르면 그건 희생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제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해 행위라고 규정짓고 있죠.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이 분석의 출발점은 바로 권력과 물리적 거리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대전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권력은 철저하게 감시와 영향력이 닿는 거리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통제권은 내 시야에 보이고 내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만 생명력을 가진다는 뜻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걸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소멸로 해석하는 거군요. 그런데 좀 의아한 게 거리가 멀어져도 돈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원을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권력이 소멸한다는 건가요? 인간의 뇌가 아주 원초적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뇌는 당장 내 눈앞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주거나 보호를 제공하는 존재에게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기러기 아빠가 가족을 타지로 보내는 순간 이 물리적 실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돈이 통장에 찍히는 건 그저 결과물일 뿐이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떤 에너지를 썼는지는 가족들 눈에 당장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남편의 역할은 매일 일상을 통제하는 가장에서 정기적으로 외화를 송금해주는 ATM 기기로 즉각 강등된다는 게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딱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와이파이 신호입니다. 스마트폰 들고 공유기에서 멀어지면 처음엔 신호가 한두 칸 약해지다가 결국 툭 끊겨버리잖아요. 권력과 통제권도 딱 그거 같아요. 거리가 태평양 너머로 멀어지고 시차가 생기면 결국 가장으로서의 통제권 신호는 완전히 끊기는 거죠. 오직 백그라운드에서 입금 알림 데이터만 울릴 뿐이고요. 그러니까요.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 기기를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물리적 거리를 벗어나면 가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러기 아빠들이 아주 치명적인 착각에 빠진다고 자료는 말하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으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날 리더로 대우해 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요? 네, 자본주의의 절대 공식, 돈이 곧 권력이라는 공식이 적어도 거리가 멀어진 가족 관계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의 진짜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경제적 주도권은 권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 경제력이 매일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뿜어내는 물리적 존재감과 결합되어야만 완성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 나는 발소리, 거실 소파에 앉아있을 때 무게감, 밥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심지어 TV 채널을 돌리며 생기는 사소한 마찰 같은 거요. 와, 일상적인 교감이나 마찰, 그 자체가 권력의 실체라는 거네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기러기 아빠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현실은 정말 컵라면 먹으며 버티는 삶이니까요. 맞아요. 남편은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데 머릿속으로는 타지에 있는 가족들이 자기를 신처럼 존경할 거라고 굳게 믿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니까 날 떠받들 것이다. 컵라면으로 상징되는 쪼그라든 물리적 현실, 그리고 위대한 가장이 될 거라는 심리적 기대, 이 둘 사이의 괴리가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그럼 가족들이 있는 현지의 현실은 어떤가요? 돈을 보내는 그 짧은 순간 남자는 잠시 훌륭한 아빠로 불리긴 합니다. 여보 고마워 이런 말 듣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곧바로 일상의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깁니다.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공백은 즉각 아내에 의해 채워집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 주말 계획, 병원 가는 일, 이 수많은 일상의 통제를 아내가 100% 장악하게 되죠. 권력은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순간에 발생하는 거니까요. 매일 눈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은 결국 엄마네요.
맞습니다. 아이들 뇌 속에 아빠는 그저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는 고마운 분이라는 지식으로만 남을 뿐 내 삶에 직접 개입하는 살아있는 권력자로는 인식되지 않는 겁니다. 와, 본인은 컵라면 먹으며 궁상을 떨지만 가족의 진정한 존중을 잃게 된다. 이 묘사가 진짜 뼈 아픕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서 꽤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요, 솔직히 좀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이 드실 텐데, 아니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이들 원어민 발음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려고 인생 갈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권력을 잃는 자해 행위다, 어리석다 이렇게 매도하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자녀를 위한 헌신은 부정할 수 없는 가치 아닙니까? 이 텍스트는 우리가 맹신하던 자녀를 위한 교육적 헌신이라는 명분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걸 심지어 사회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결과물이다, 부모로서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본질을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인데요. 가족은 단순히 아이의 스펙을 올려주기 위한 경제적 스폰서십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감정을 부딪히고 갈등을 조율하면서 끈적한 정서적 유대를 쌓아야만 생명력이 유지되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죠. 아, 영어 발음 굴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군요. 네, 부모의 진짜 역할은 일상 속에서 직접 훈육하고 통제하며 정서적인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물리적 단절은 이 필수적인 영양분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몇 개 더 아는 것보다 거실에서 부모가 서로 의견 조율하고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빠한테 꾸중도 듣고 칭찬도 받는 그 일상의 마찰 자체가 아이의 인격 형성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아빠는 아이의 미세한 감정 변화나 일탈에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로 공부 열심히 하니 밥 잘 먹어라 이런 피상적인 말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건 훈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그걸 위대한 헌신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는 고단한 부모 역할을 방해해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일상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주고 수년이 흘렀어요.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가고 아빠도 은퇴할 나이가 될 텐데 이 가족 생태계는 나중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그 권력의 공백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 문서에 가장 소름 돋는 통찰이 나오는데요. 남겨진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를 묘사할 때 아주 파격적인 단어를 씁니다. 바로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요. 카르텔의 핵심 속성이 뭔가요? 내부 결속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타지에서 뭉친 엄마와 아이들의 생태계는 이미 그들만의 룰과 유머 코드로 완벽히 굳어집니다. 매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들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린 셈이군요. 그 성벽 안에 돈만 보내주던 아빠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리 없겠네요. 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대통령 행세를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은 돌아왔으니 다시 내 통제에 따르라며 가장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예전 지위를 찾으려 하겠죠. 하지만 이미 늙고 지친 아빠가 끼어들 물리적, 심리적 자리가 없습니다. 아빠가 무슨 결정을 내리려 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엄마 눈치부터 봅니다. 평생 뼈 빠지게 가족을 부양했는데 정말 잔인한 결말이네요. 이 분석의 최종 결말은 아주 냉혹합니다. 권력의 공백을 스스로 자초한 자에게 돌아오는 건 존경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돈이나 제때 보내주는 스폰서 취급이라는 거죠. 은근한 무시 속에서 늙어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오늘 살펴본 시각의 결론은 명확하고 날카롭습니다. 기러기 아빠라는 선택은 숭고한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존재감과 통제권을 삭제하고 스스로 돈 버는 노예가 되는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다. 듣고 계신 여러분, 내용이 다소 차갑고 매몰차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너무 권력 투쟁으로만 깎아내린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감정적 불편함을 잠시 거두면 눈에서 멀어지고 물리적 마찰이 사라지면 통제권도 관계의 본질도 삭제된다는 이 통찰 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비단 기러기 아빠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전반을 관통하는 통찰입니다.